이 더러운 거지야, 당장 여기서 나가!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오후 서울 강남의 고급 베이커리 매장. 바닥에는 깨진 커피잔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김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으려 무릎을 꿇었죠. 그 순간 점장 박만식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은의 흰 유니폼에 뜨거운 커피 얼룩이 번졌어요.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돌린 채 침묵했습니다. 박만식이 손가락으로 지은의 불룩한 배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이런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왔어. 바로 그때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비에 젖어 낡은 낚시 조끼를 입은 노인이 들어섰어요. 박만식은 코를 찌푸리며 노인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거지는 나가. 노인이 지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려 하자 박만식이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주머니에서 금색 카드 한 장이 미끄러지듯 바닥에 떨어졌죠. 형광등 불빛 아래 본사 로고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매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임산부 직원을 구박하던 악덕 점장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이 찾아가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초 김지은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남편 강민수가 퇴근길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간 거예요. 의사는 최소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임신 5개월 차였죠. 불룩해진 배를 쓰다듬으며 병실 복도를 서성였어요. 통장 잔고는 250만 원. 한 달 입원비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해. 우리 셋 다. 지은은 그날 밤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명품 베이커리 체인 르메종 강남점 면접장에 앉아 있었어요. 점장 박만식은 45살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찬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은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임신 중이시네요? 지은은 허리를 곧게 펴고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박만식이 볼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우리 매장은 본사 실적 1등입니다. 강도 높은 근무 환경인데 괜찮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식은 잠시 지은을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만 잘하면 문제 없어요. 계약직 3개월, 월급 250만 원.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지은은 고개 숙여 인사했죠. 250만 원이면 입원비는 겨우 낼 수 있겠어. 다음 날 오전 10시 지은은 흰색 유니폼을 입고 매장에 섰습니다. 유리 진열대에는 예쁘게 장식된 빵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한 개에 15,000원, 케이크는 10만 원이 넘는 것들이었습니다. 동료 직원 이수진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신했는데 괜찮겠어요? 여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허리가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 지은은 진열대 정리를 배웠어요. 빵 하나하나의 위치, 각도, 간격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지은은 쉴 틈 없이 계산대를 오가며 포장을 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 지은이 잠깐 벽에 기대 서 있을 때였습니다. 박만식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어요.
김지은 씨, 근무 중에는 벽에 기대지 마세요. 손님들 보기에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지은은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저녁 8시, 퇴근 시간이 되자 지은의 발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신발을 신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박만식은 지은에게 창고 정리를 지시했습니다. 창고에는 20kg짜리 밀가루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거 진열대 쪽으로 옮겨놔요.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점장님, 제가 임신 중이라. 박만식이 인상을 찌푸렸죠. 배 나온 게 무슨 핑계예요? 다른 직원들은 다 하는 일인데.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자. 돈이 필요해. 그녀는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허리에 통증이 찌릿 퍼졌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지은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보,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미안해. 괜찮아요. 당신은 치료만 잘 받아요. 지은은 웃으며 병실을 나섰지만 복도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출근해서 10시간을 일하고 퇴근 후 다시 병원으로 갔죠.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11월 초 지은은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어요. 배가 더 불러오자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다리는 심하게 부어올라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죠. 허리 통증은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매장 구석 벤치에 잠깐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조금만 쉬자. 그때 박만식이 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매장으로 나왔죠. 김지은 씨, 근무 중 휴식은 월급 도둑이에요. 일어나세요.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빨개져 황급히 일어섰어요. 동료 직원 최영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35살인 그녀도 박만식의 눈치를 봐야 했죠. 신입사원 정하늘만이 몰래 의자를 지은 쪽으로 밀어줬어요. 23, 갓 입사한 신입이었습니다. 박만식이 정하늘을 노려봤어요. 정하늘 씨,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이에요. 주의하세요. 정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월급날이 왔습니다. 지은은 250만 원을 받아 병원 입원비 200만 원을 냈어요.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한 달만 더 버티자.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11월 중순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VIP 고객 방문 이벤트 준비 지시였어요. 박만식은 조회 시간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매장은 본사 실적 1등입니다. 이번 이벤트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1등 자리는 절대 내줄 수 없어요. 그의 눈빛이 지은에게 머물렀습니다. 특히 김지은 씨, 당신 때문에 우리 매장 이미지 떨어지면 안 돼요. 알겠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11월 중순 어느 날 아침 10시, 박만식은 조회 시간에 화이트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빨간 마커로 체크리스트를 빼곡히 적어 내려갔어요. 진열대 먼지 제거, 바닥 왁스 광택, 직원 유니폼 상태 점검, 미소 훈련. 항목이 20개가 넘었습니다. 본사 VIP 고객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방문합니다. 진열대 먼지 하나, 직원 표정 하나까지 완벽해야 해요. 박만식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그는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직원들을 훑어봤습니다. 우리는 1등 매장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면 모두 각오해야 해요. 지은은 멀미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입덧이 심해진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참자. 조금만 참으면 돼. 오전 11시 지은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입안에 신물이 올라왔죠. 복도를 지나는데 박만식이 나타났어요. 김지은 씨, 어디 가요? 화장실 좀. 박만식이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1시간 전에도 갔잖아요. 화장실도 허락받고 가세요. 근무 시간이에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5분 안에. 화장실에서 지은은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거울을 봤죠. 창백한 얼굴, 움푹 패인 눈.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냐? 지은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매장에는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지은은 도시락을 꺼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박만식이 카운터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은 씨, 밥 먹어야죠. 그때 박만식이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이라고 다 쉬는 줄 알아요? 고객이 몰리는 시간인데 무슨 점심이에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장님, 임산부는 식사를 거르면 안 돼요. 박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수진 씨, 여기 임산부 배려하려고 가게 하나요? 우리는 매출로 평가받아요. 이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나중에 먹으면 돼. 오후 3시, 지은은 진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진열대를 붙잡았죠. 손님 한 명이 놀라 소리쳤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주변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박만식이 빠르게 달려왔어요. 그는 지은의 팔을 붙잡고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저기, 점장님, 창고 문이 닫혔어요. 박만식이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고객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아프면 병가를 내든가. 죄송합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잠깐? 내가 일을 못하면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본다고요. 박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일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있습니다. 없으면 안 돼. 남편 입원비를, 아기를.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알겠죠? 네. 박만식은 창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버텨야 해. 조금만 더. 오후 5시 박만식은 지은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지은 씨, 냉동고 정리 좀 해요. 재고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이요? 퇴근 시간 전에 끝내야죠. 안 끝나면 퇴근은 없어요. 지은은 두꺼운 점퍼를 꺼내 입고 냉동고로 들어갔습니다. 냉동고 온도계는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냉기가 얼굴을 찔렀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냉동 제품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크림 케이크, 냉동 반죽, 아이스크림. 목록을 체크하며 개수를 세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손끝이 시려왔어요. 20분,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30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지은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 저녁 8시, 지은은 겨우 냉동고 정리를 끝냈어요. 점퍼를 벗었지만 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퇴근 카드를 찍고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은의 손과 발에는 동상 기미가 보였어요. 손가락 끝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니 발이 아팠죠. 지은은 진통제를 삼키고 출근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최영미는 고개를 돌렸고 정하늘은 입술을 깨물었죠. 오전 10시 박만식은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지난달과 이번 달 매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빨간 선이 살짝 아래로 꺾여 있었습니다. 보세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겨우 2%지만 본사는 이걸 크게 봐요. 박만식이 볼펜으로 화이트보드를 툭툭 쳤습니다. 이번 주 실적이 지난달보다 더 떨어지면 책임질 사람은 김지은 씨예요. 지은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저요? 고개 응대가 가장 약하잖아요. 표정도 어둡고 움직임도 느려요. 당신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이 입을 열려다가 참았어요. 정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은 박만식을 바라봤죠. 이 사람, 나를 몰아내려는 거야. 책임질 각오되어 있죠? 박만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10시, 박만식은 매장 중앙에 직원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VIP 고객 방문일이었어요. 그는 직원들을 한 명씩 훑어보며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의 유니폼 단추, 정하늘의 머리 모양, 최영미의 구두구. 하나하나 지적이 쏟아졌어요. 박만식의 시선이 지은에게 멈췄습니다. 지은은 가능한 한 큰 사이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배가 불러 단추가 당겨 보였어요. 김지은 씨, 유니폼 좀 보세요. 단추가 당겨서 보기 안 좋아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큰 사이즈로 바꾸겠습니다. 박만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더 큰 사이즈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배가 나와서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죽이며 바닥만 바라봤죠. 박만식이 팔짱을 끼고 말을 이었어요. 애초에 임산부가 서비스직에 나올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일부러 나를 망신 주고 있어. 오늘 VIP 손님 오실 때까지만 참아요. 알겠죠? 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매장에는 손님들이 북적였어요. 지은은 케이크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색 장식 쟁반, 크리스털 촛대, 미니어처 꽃병. 하나씩 조심스럽게 닦아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런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미니어처 꽃병이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땅! 날카로운 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지은은 황급히 몸을 숙여 꽃병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꽃병이 몇 조각으로 깨졌습니다. 그때 박만식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박만식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퍼졌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꽃병 조각을 줍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20만 원이에요. 박만식이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다들 이리 와봐요. 이수진, 정하늘, 최영미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손님들도 멈춰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만식이 지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지은 씨,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릎 꿇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요. 당신 실수로 우리 다 피해보잖아요. 지은은 자신의 배를 내려다봤어요. 임신 7개월 무릎을 꿇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점장님, 제가 임신 중이라 무릎 꿇기가. 박만식이 말을 잘랐어요. 내가 사과 안 하면 월급에서 깝니다. 최영미가 움찔했습니다. 정하늘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은은 동료들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지은은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어요. 허리에 통증이 찌릿 퍼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장 안 손님 서너 명이 수군거렸어요. 한 중년 여성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만식이 지은의 어깨를 손으로 탁 쳤어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그 순간 이수진이 나섰습니다. 점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만식이 이수진을 노려봤어요. 이수진 씨, 내가 대신 책임질 거예요? 20만 원 물어줄 거예요? 이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눈물을 참으며 진열대로 돌아갔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지은은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조금만 참자. 조금만. 거울을 봤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매장으로 돌아갔어요. 오후 1시 박만식이 지은을 창고로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지은 씨, 오늘 하루만 버텨요. VIP 손님 가고 나면 내일부터 쉬게 해줄게요.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약속해요. 오늘만 참아요. 박만식이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은은 그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 오늘만 버티면 돼. 내일부터는 쉴 수 있어. 다시 매장으로 나가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후 3시 매장 밖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차는 매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노인이 창문 너머로 매장 내부를 유심히 바라봤죠. 진열대, 직원들, 그리고 힘겹게 일하는 임산부 직원.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세단은 다시 천천히 출발했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더니 노인이 내렸죠. 그는 낡은 낚시 조끼를 입고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장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지갑 하나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빗줄기가 거리를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우산 없는 행인들이 황급히 처마 밑으로 몰려들었죠. 르메종 강남점 앞도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비를 맞은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어요. 낡은 낚시 조끼에 흙 묻은 운동화, 머리는 비에 젖어 늘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대리석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죠. 손님 몇 명이 노인을 힐끔 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카운터에 서 있던 박만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가갔어요. 손님, 여기 비 피하는 곳 아니에요. 노인은 주머니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커피 한 잔만 사려고요. 박만식이 손사래를 쳤어요.
물 묻은 신발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바닥 봐요. 다 젖잖아요. 노인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운동화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커피 하나만. 안 팔아요. 나가주세요. 박만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매장 안 손님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를 동반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노인에게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지은은 진열대 뒤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많이 추우시겠다. 노인은 매장을 둘러보다 빵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크루아상 12,000원, 식빵 15,000원. 가격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요즘 빵값이 많이 올랐네. 박만식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님 살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잖아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만식이 휴대폰을 꺼내 경비실 번호를 찾기 시작했죠. 이 거지 같은 노인을 당장 내보내야 해. 지은은 차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젖은 어깨, 떨리는 손, 그 모습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과 겹쳐 보였어요. 나라도 도와드려야지. 지은은 자신의 물컵을 들고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노인은 지은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녀의 불룩한 배, 핏기 없는 얼굴, 하지만 따뜻한 눈빛. 노인이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은 카운터로 가서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노인의 젖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수건에 베어들었죠. 매장 안 손님 몇몇이 이 장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직원, 저런 사람한테 임신했는데 저러다 탈 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지은, 박만식의 고함이 매장을 가득 채웠어요. 지은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수건을 든 손이 떨렸죠. 박만식이 성큼성큼 걸어오며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비에 젖으셔서. 내가 언제 그러래요? 당장 카운터로 돌아가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수건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손님이시잖아요. 커피를 사시려고. 박만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꼴로 무슨 커피를 사요? 김지은 씨, 손님 구별도 못해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노인은 물컵을 지은에게 돌려주고 매장 구석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묵묵히. 의자에 앉은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이 지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창고로 와요. 점장님, 말기 못 알아들어요?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박만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한 거예요? VIP 손님 오는 날 거지한테 친절 베푸는 거예요? 그냥 물 한 잔 드린 것뿐인데요. 박만식이 손가락으로 창고 문을 쾅 쳤습니다. 그냥 매장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런 사람 때문에 고급 손님들이 발길을 끊으면 어떡하라고.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당장 저 노인 내보내요. 안 그러면 오늘로 해고해요. 박만식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나왔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장 구석에 앉은 노인. 창밖 빗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뒷모습. 어떻게 나가시라고 말해. 지은은 진열대 뒤에 서서 멍하니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4시 반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만식이 이수진에게 속삭였죠. 저 노인 왜 아직도 안 나가요? 빗물이 아직 됐어요. 내가 직접 할게요. 박만식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매장 안 손님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죠. 오늘 안에 저 노인을 내보내야 해. VIP 손님이 오기 전에 그는 노인 앞에 섰습니다. 손님, 이제 나가주세요. 오후 4시 30분 박만식은 지은의 팔을 붙잡고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창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매장까지 울렸어요. 박만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님 구별도 못해요? 점장님, 입 닥쳐요. 박만식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밖에서는 이수진과 정하늘이 귀를 기울이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최영민은 손님 응대를 하는 척하며 창고 쪽을 계속 힐끔거렸죠. 저런 거지 같은 사람 때문에 VIP 고객이 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물 한 잔 드린 것뿐인데요. 박만식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물 한 잔? 당신 여기 사회복지사예요? 사람이 비에 젖어서 떨고 있는데. 사람? 저게 무슨 사람이에요? 거지잖아요, 거지. 지은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배를 감싸 쥐었어요. 이 사람, 정말로. 박만식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김지은 씨, 당신 도대체 여기 왜 나왔어요? 돈 벌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일이나 제대로 해요. 저런 노인한테 친절 베풀 시간 있으면 고급 손님들이나 잘 모셔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이 사람 앞에서는 절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당장 저 노인 내보내요. 박만식이 지은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안 그러면 오늘로 해고해요. 알아들었죠? 해고. 그 단어가 지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해고되면 남편 입원비는, 아기는, 알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박만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멈춰섰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나가시라고 말해. 창고 밖으로 나왔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매장 구석에 앉아 계신 노인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는 뒷모습. 지은은 그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진열대 뒤에 숨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오후 5시 박만식이 노인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낀 채 내려다봤어요. 손님, 여기 카페가 아니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맑은 눈빛. 커피는 아직 안 샀는데요. 안 팔아요. 나가세요. 박만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매장 안 손님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다른 손님 2명도 똑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뻑뻑한지 손으로 짚고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나가죠. 빨리요. 손님들 불편해하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느렸어요. 젖은 운동화가 삐걱거렸습니다. 박만식이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봤어요. VIP 손님이 곧 올 시간인데
빨리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고요. 박만식이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렸어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며 진열대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누군가 헉소리를 냈어요. 휴대폰 카메라가 더 많이 켜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죠.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열대 뒤에서 뛰쳐나갔어요. 점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박만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만식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김지은 씨, 지금 뭐해요? 할아버지가 다치시겠어요. 박만식이 지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은이 휘청거렸어요. 배를 감싸 쥐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수진이 달려와 지은을 붙잡았죠. 지은 씨, 괜찮아요? 매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어요. 박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날 망신시키는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뎠어요. 몸이 휘청거리며 손이 주머니로 갔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늦었죠. 노인의 낡은 지갑이 주머니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떨어진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카드. 카드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딸그랑 소리를 냈어요. 매장 조명을 받아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박만식이 카드를 내려다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카드 표면에 새겨진 글자, 르메종 본사 회장 한승호. 로고 밑에는 작은 글씨로 창립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만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죠. 딸그랑. 매장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그 카드를 쳐다봤습니다. 지은도 눈을 크게 뜨고 카드를 바라봤어요. 회장님이라고? 노인, 아니 한승우 회장이 천천히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젖은 손으로 카드를 닦았어요. 그리고 박만식을 쳐다봤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박만식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회장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매장 밖에서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세단 2대가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후 5시 10분 매장 밖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이 내렸어요. 우산을 펼치고 급히 매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쩍쩍 울렸죠. 맨 앞에 남자가 매장 안을 둘러보더니 바닥에 금색 카드를 발견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2 남자도 똑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3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매장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의 입이 벌어졌죠. 이수진과 정하늘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최영민은 진열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2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뒤로 비틀거리며 진열대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한승우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낚시 조끼를 털었어요. 흙 묻은 운동화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는 없었어요. 입원 중 1명이 손수건을 꺼내 회장님께 드렸습니다. 한 회장은 손수건으로 얼굴에 빗물을 닦았죠.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나? 한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매장 안 손님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지켜봤어요. 여러 대의 휴대폰 카메라가 이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이따금 번쩍였죠. 박만식은 황급히 허리를 구부렸어요. 90도로 완전히 접었습니다. 손은 바지 옆선을 타고 곧게 내렸죠.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회장은 박만식을 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을 돌려 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아직도 배를 감싸 쥔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회장이 천천히 지은 쪽으로 걸어왔어요. 이수진이 지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한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지은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치지는 않으셨고요? 네.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임원 쪽으로 돌아섰어요. 정장을 입은 임원 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날카롭게 지시했어요. 이 매장의 CCTV 영상 전부 확보하세요. 최근 3개월 근무 기록도 다 가져오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임원은 즉시 태블릿으로 본사 인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박만식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턱으로 흘러내렸죠. CCTV, 근무 기록. 손이 떨렸어요.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이 후들거렸습니다. 끝났다. 나는 끝났어. 한 회장은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진열대 하나하나를 살펴봤습니다. 빵의 배치, 가격표의 위치, 바닥의 청결 상태. 손가락으로 진열대 모서리를 쓸어 먼지를 확인했죠. 직원들의 얼굴도 하나씩 쳐다봤어요. 이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하늘은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어요. 최영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 회장의 눈에 모든 것이 담겼어요. 직원들의 피곤한 표정, 지은의 부은 발, 매장 구석의 낡은 의자. 그는 다시 박만식 앞에 섰습니다. 박만식은 여전히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어요. 한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점장, 나 좀 따라오시오.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박만식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네. 회장님. 그는 다리를 질질 끌며 한 회장을 따라갔습니다. 걸음마다 구두가 삐걱거렸어요. 등이 축 처졌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2사람이 들어갔죠. 문이 닫혔어요. 매장에 남은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수진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 씨, 이거. 지은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어. 본사 임원 한 명이 매장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손님 여러분,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오늘 매장 이용하신 분들께는 본사에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매장을 나가지 않았어요. 다들 창고 문을 쳐다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들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정하늘이 지은에게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지은 씨, 앉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하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이수진이 지은을 붙잡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창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매장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렀지만 창고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손님들도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렸죠. 오후 5시 20분. 창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오후 5시 30분. 창고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승우 회장은 창고 한쪽 책상에 기대 서 있었어요. 박만식은 그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등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한 회장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여기서 얼마나 일했나? 5년입니다, 회장님. 박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바지 옆선으로 내려갔습니다. 5년이나. 그동안 매출은 어땠나? 박만식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어요. 본사 실적 1등을 지켜왔습니다.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습니다. 그는 가슴을 폈습니다. 마치 구명주를 잡은 것처럼 말을 이었어요. 분기마다 목표치를 120% 이상 달성했고 고객 재방문율도 가장 높습니다.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출 1등은 훌륭하지. 박만식이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어떻게 대했나? 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박만식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회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임원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죠. 한 회장은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김지은 씨는 왜 저렇게 야윈 얼굴로 일하고 있나? 박만식이 입을 열었어요.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 개인적인 사정? 한 회장이 휴대폰 화면을 박만식에게 보여줬습니다. CCTV 캡처 화면이 여러 장 떠 있었어요. 지은이 창고로 끌려가는 장면, 무릎 꿇고 있는 장면, 냉동고에 들어가는 장면. 이것도 개인적인 사정인가? 박만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떻게 벌써 임산부 직원을 냉동고에 30분이나 보냈더군. 영하 18도에서 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업무지도 차원이었습니다. 박만식이 황급히 변명했어요. 손을 휘저으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직원이 실수가 많아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한 회장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죠. 본사 인사팀에서 자료를 보냈네. 박만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어요. 자네 밑에서 지난 2년간 직원이 7명 사직했더군. 그건 그중 3명이 산재 신청을 했어. 과로,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스트레스. 한 회장이 화면을 계속 넘겼습니다. 박만식은 말문이 막혔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민원 접수도 12건이나 되더군. 직원 구타, 욕설, 인격 모독. 한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이게 자네가 말하는 만족이가? 박만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창고에 울렸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직원들이 나약해서 그런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요. 박만식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야. 자네가 문제지. 회장님, 나는 회사 전체에 늘 말해왔네. 매출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한 회장이 팔짱을 풀고 박만식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자네는 그 말을 한 번도 따르지 않았어. 박만식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 쿵, 쿵.
3번이나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회장은 창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죠. 자네는 물건을 팔 자격이 없네. 박만식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물건을 팔 자격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 자격부터 잃었어. 한 회장의 목소리가 창고 전체를 채웠습니다. 오늘부로 해고하겠네. 회장님, 퇴직금은 법대로 지급하지. 하지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거네. 박만식이 한 회장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한 회장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창고 문 밖에는 본사 임원 한 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 회장이 그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원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만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임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30분 내로 개인 물품 정리하고 나가시죠. 제발 한 번만. 경비에게 연락했습니다. 시간 넘으면 강제 퇴거 조치합니다. 임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창고 문을 열어둔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만식의 흐느끼는 소리가 매장까지 희미하게 들렸어요. 한 회장은 매장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지은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한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한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오후 6시 한승우 회장은 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젖은 낚시 조끼에서 아직도 물기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얼굴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배를 살짝 가렸습니다. 회장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분이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많이 힘드시죠? 한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핑 돌았죠.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나왔어요. 한 회장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흰색 손수건이었어요. 오늘 제가 본 것만으로도 당신이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지은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울컥하는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한 회장이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아기를 위해서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회사 차원에서 남편분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출산 휴가도 보장하고요. 복직 후에는 육아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정말요? 약속합니다.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괜찮아지는 거야. 한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본사 임원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왔어요. 임원이 봉투를 지은 앞에 내밀었습니다.
본사 직속 상생 모델 매장 관리자 발령건입니다. 지은은 봉투를 받아들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봤어요. 저는 그냥 계약직인데요.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떨려 봉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이 옆에서 지은의 손을 잡아줬어요. 함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이야말로 이 회사의 진짜 자산입니다. 한 회장이 지은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수진이 지은을 껴안았습니다. 정하늘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최영민은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 손님 한 명이 박수를 쳤어요. 1명, 2명, 3명. 곧 매장 전체에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짝짝짝짝. 휴대폰을 들고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지은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한 회장은 매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손님들과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이 매장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매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한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전 매장 근무 환경을 점검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태블릿에 뭔가를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직원 인권 교육도 의무화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회사는 매출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손님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길게. 지은은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이수진과 정하늘도 함께 했습니다. 한 회장은 임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회장은 매장을 나서기 전에 지은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지은이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한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매장 밖으로 나가는 한 회장의 뒷모습을 모두가 지켜봤어요. 젖은 낚시 조끼, 흙 묻은 운동화. 하지만 그 뒷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검은색 세단문이 열렸어요. 한 회장이 차에 오르자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 완전 영화 같아요. 회장님이 직접 암행을 나오시다니. 저 임산부 직원분 정말 다행이에요. 직원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수진이 지은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은 씨,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정하늘도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지은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오후 6시 30분 창고에서 박만식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개인 물품을 담은 박스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매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손님들도 길을 비켜줬습니다. 박만식은 매장 문을 밀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그랑. 이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네. 정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지은은 봉투를 꼭 껴안았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매장 밖 거리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완전히 그쳤어요.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어느 날 오전 10시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었어요. 3200g, 50cm. 작고 포동포동한 아기였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지은의 손가락을 꼭 쥐었죠. 지은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 엄마가 지켜줄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수가 목발을 짚고 천천히 들어왔어요. 석 달간의 재활 치료 끝에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직 다리는 불편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 아기를 안긴 채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목발을 벽에 기대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죠. 손가락만 한 아기 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민수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쓰러지는 바람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났어요. 우리 셋이 함께 있잖아요. 아기가 작은 하품을 했어요. 두 사람은 아기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간호사가 큰 화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흰 백합과 분홍 장미로 장식된 화환이었어요. 김지은님께 배달 왔습니다. 간호사가 화환을 병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환 리본에는 르메종 본사 일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죠. 지은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친필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승우 회장의 글씨였어요. 김지은님께 건강한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용기와 성실함이 우리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시고 복직하시면 함께 더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갑시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승호 드림.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도 편지를 읽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나는, 그냥, 지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민수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같은 시각, 르메종 강남점. 새로운 점장 송민호가 조회 시간에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38살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는 직원들을 한 명씩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이수진과 정하늘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최영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든 힘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송민호가 직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이수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점장님. 정하늘도 악수를 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민호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줬어요. 함께 좋은 매장 만들어 봅시다.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오후 2시 본사 회의실. 한승우 회장은 전국 지점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직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지난 11월 강남점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전 매장 점장 대상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다.
지점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직원들이 언제든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회장이 화면을 넘겼어요. 앱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신고 접수 후 48시간 내에 조사에 착수합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시는 강남점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틀 후 지은은 사내 소식지를 받았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배달된 거예요. 표지에는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안쪽 페이지를 넘기자 지은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미소 짓는 사진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용기 있는 한 직원이 바꾼 우리 회사였어요. 지은은 기사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사 밑에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지은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매장도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건강한 출산 축하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4월 어느 날 아침 지은은 본사 상생 모델 매장 1호점 앞에 섰어요. 새로 만들어진 매장이었습니다. 유리문에는 모두가 행복한 일터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지은은 관리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김지은 관리자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거울을 봤어요. 3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다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매장 한쪽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승우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지은 관리자님, 복직을 환영합니다. 지은은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 갑시다. 영상이 끝났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모두. 휴게실에는 임산부 전용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높이 조절 가능한 작업대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지은은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모든 게 따뜻했어요. 저녁 퇴근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아기를 안고 거실을 걷고 있었어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된 지 한 달째였습니다. 여보, 첫 출근 어땠어? 지은이 민수에게 다가가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행이다. 민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아기가 지은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꼭 안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 흔들었죠.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2026년 6월 어느 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상생 모델 매장 1호점 개장식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상생 모델 매장 1호점 개장. 빨간 리본이 매장 문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정장 차림으로 단상 옆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단정한 헤어스타일. 3달 전 복직 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객석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본사 임원들, 각 지점 점장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 객석 맨 앞줄에는 민수가 딸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분홍색 리본이 달린 원피스였죠. 민수는 이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 옆에는 이수진, 정하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점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지은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개장식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곧이어 한승우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회장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하고 따뜻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생 모델 매장은 단순한 매장이 아닙니다. 한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곳은 임산부, 장애인, 고령 근로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기업이 진짜 강한 기업입니다. 객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지난 11월 한 직원의 용기가 우리 회사 전체를 바꿨습니다. 한 회장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어요.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의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한 회장이 지은을 향해 손짓했어요. 지은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 회장이 직원에게서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패였어요. 김지은 관리자님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은 관리자님께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한 회장이 감사패를 지은에게 건넸어요. 지은은 두 손으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아기도 작은 손으로 박수를 따라했습니다. 이수진과 정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한 회장이 마이크를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위해 버텼을 뿐인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이크를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객석이 조용히 지은의 말을 들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지은은 객석의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장님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은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장식이 끝나고 지은은 매장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한 회장이 함께 걸으며 설명했어요. 임산부 직원 전용 휴게실입니다. 휴게실에는 안락한 소파와 수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작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도 있었습니다. 높이 조절 가능한 작업대도 설치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거죠. 작업대는 버튼 하나로 높이가 조절됐어요. 휠체어를 탄 직원도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유연 근무제도 시행합니다. 개인 사정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지은은 매장 곳곳을 살펴봤어요. 직원 식당, 상담실, 탈의실, 모든 게 직원들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한 회장이 지은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후 5시 개장식 행사가 모두 끝났어요. 지은은 민수 딸과 함께 매장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공원 나무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수가 유모차를 밀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지은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응. 우리 셋이 함께니까. 유모차 안아기가 방긋 웃었어요. 작은 손을 흔들며 즐거워했습니다.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회장실. 한승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개장식 기사가 펼쳐져 있었어요. 상생 모델 매장 1호점 개장, 약자가 행복한 일터. 사진에는 감사패를 받은 지은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기사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항상 사람이 먼저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첫 매장을 열던 날의 사진이었어요. 젊은 날의 한승우가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초심을 잊지 말자. 절대로.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코트를 걸치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강한 기업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입니다. 일터에서의 존중과 배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